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변증론의 8번째인데요. 주제를 소양인과 소음인을 혼동하지 말자. 왜냐면 비슷한 수가 많아요. 꼭 마치 소양인인데 행동하기는 겉으로는 소음인 같아 보이고, 또 소음인인데 또 겉으로 볼 땐 소양인 같은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그 주제를 좀 삼았습니다. 자, 잠깐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소양인이 호규 단소 정하하야 외영이 흡사 소음인자하니 관기 병세 한열하야 자세 집중이요 불가오자 소음인치니라. 이제 이재마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좀 하셨나 봐요. 소양인이, 보통 소양인의 경우는 좀 이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 강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뼈를 딱 만져보면 뭔가 좀 굵다, 이런 느낌인데, 소음인은 이렇게 뼈를 만져보면 약간 약하다, 뭐 가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소양인은 이제 뼈도 좀 굵고 등치도 좀 더 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대략 보면은 소양인이 전체가 10명이라면 약 한 7, 8명은 좀 이제 큰 편인데, 한 2, 3명 꼴은요 소음인 같이 되게 작은 사람, 왜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20, 30%가. 그런 경우가 이제 에러가 나기 쉬운데, 이제 그런 걸 지적합니다. 소양인이 보통은 큰데 간혹가다 단소는 작은 겁니다. 덩치도 작고 왜소해 보이고, 또 정화는 조용한 거예요. 소양인에도 불구하고 보통 소양인은 뭐 말도 많고 활발하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소양인 중에 소심한 소양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용히 마치 소음인 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잘못 보면은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단소, 키도 작고 왜소하고 조용해요. 아주 단정해요. 그래서 마치 외형이, 속이 아니라 외형이 마치 흡사는 비슷하다란 말이에요. 누구랑 비슷해? 소음인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겉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이때는 병의 증상과 그 한열, 열이 나고 춥고 하는 이런 어떤 병의 증상의 한열을 관은 살피다는 거야. 자세히 관찰을 해서 자세하게 집중, 그 증상을 잡아내라. 안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할 것이고, 불가오작, 잘못해서 소음인 치료를 잘못하지 말아라. 불가는 뭐뭐 하지 말아라. 경계선. 이건 절대 금지, 불가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재마 선생님도 예전에 치료를 하다가 아마 여러 번 그 에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100% 맞춘다?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말을 하겠습니까? 신인가? 아니에요. 인간 이상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에러율을 최대로 줄이는 거죠. 정밀도를 90%, 95%, 99%, 99.99%의 확률로 맞추기 위해서, 에러를 0.001%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100%는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1시간에 한 명씩 예약을 잡거든요. 초진인 경우에. 그래서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봐야지, 어떻게 5분 안에 처음 보고서 다 알겠습니까? 물론 맞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에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소양인이 혹 단소, 키가 작고 몸인매가 작은 단소하고, 또 정화, 조용하고 이라 하여 외형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소음인과 거의 흡사하다, 거의 비슷한 자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의 증상, 병세의 한열을 자세히 보아서 자세하게 집중, 그 병증을 잘 잡아내고선
해야 되고, 잘못해서 소음인 치료를 하지 말아라. 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딱 보면은 이게 뭐, 둘이 같은지 다른지 비슷하거든요. 또,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그리고 진짜 돌에 이끼가 낀 건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지, 조형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만져보고 들어보고 두드려 봐야 돼요. 겉으로는 모르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알기 어려운 수가 종종 있거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뜻 사람 딱 보자마자 판단하는 거 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저도 강의를 가다 보면요.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 선생님 질문인데 뭐예요? 그러면 혹시 제 체질이 뭔가요? 선생님 보시기에 뭘로 생각하세요? 이래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물론 말할 수는 있죠. 저도 옛날에 처음에 사상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한 30년 전에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아니면 누가 저서 소양이냐 태면 이런 어떤 맞추는 재미, 짐작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30년 전 얘기고요. 이제 경륜이 쌓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조심스러워져요. 한눈에 말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짐작은 돼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다룬 어떻게 건방지게 한 번에 말할 수 있겠어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조심하자. 뭐 이런 의미로 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으나 사람에게는 병의 증상이 또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병의 증상을 알기 어려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로 처음은 잘 모르는데 쭉 겪어보면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진실된 건지 거짓된 건지 이런 어떤 마음을 읽어내면은 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판단할 때 항상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얼굴만 봐서 한다거나 또 뭐 진맥만 한다 이게 아니라 설문지로만이 아니라 모든 걸 종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동상이죠. 생각하는 뭐 동상이죠. 고민하고 생각할 때 고민하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고민할 때는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 소양인이지만 소음인 같아. 또 소음인인데 소양인 같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우린 경우가 헷갈리지 말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증상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그 오진하지 말자.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이런 수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심하자.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